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교재 기준으로 교재 이제 25페이지 보면은 국토계획법 총칙 파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제 이 단행 법률 또는 개별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교재를 보시면 그 제1절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교재는 보통 이 법률은 그 제1조가 해당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관한 제정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정 목적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국토계획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런 법률은 제2조가 해당되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제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미리 용어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용어 정의는요, 우리가 본 내용에서 다 상세하게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어 정의는 여러분이 뭘 공부를 하시냐면은 이건 시험 문제 유형이거든요. 경우에 따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국토계획법의 용어 설명 중에 바르지 못한 것은 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시험 유형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명칭만 간단히 쭉 읽어보고 바로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시험에서 일단은 이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광역시라든지 광역자치단체라는 표현하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주의하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입니다. 관할구역을 배우셨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의 한 단어로 여러분은 자꾸 받아들이세요. 따로따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6가지 지역을 관할구역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로안을 보시게 되면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구는 또 제외한다고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와 구는 관할구역으로 설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외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관할구역에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쪼개서 내용을 설명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관할구역 안에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체계상으로도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런다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관리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개발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등등에 대한 제가 등등등이라고 칭하는 것은 여러분이 굳이 그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는 볼 수 있어도 등등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재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 26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관리계획의 종류라고 그래서 6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용기도지입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글자를 칭해서 이제 일단 강의 편의상, 기억의 편의상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번에 관리계획의 종류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야, 일부 여기가.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전부가 나오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관계되는 내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국가계획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획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네요. 2번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란 게 있죠. 자, 용도적이 우리가 토지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을 가져요. 토지용이나 건축물, 건폐율, 용률, 높이 등등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으로 해서 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용도지역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자, 용도지역이 21개로 우리가 구성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선. 21개로 구성되는데 어떤 경우도 중복 지정은 없어요. 하나의 땅덩어리 용도적 하나밖에 지정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죠. 용도적 명칭이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7페이지.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상에 이미 규제가 있다고요, 지금. 용도지역상에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지역상의 규제만으로 뭔가 부족함이 나타나요.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이라는 거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지역이 조금 넓은 범위고요. 지구는 그 안에 좁은 범위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용도지구라는 게 있고, 이번은 용도구역입니다. 지역 지구상에 일정한 토지용의 제한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만으로 또 부족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지구상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용도구역은요, 지역 지구와 무관하다는 거야. 지역지구와 무관하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용도구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지역지구 구역의 차이 관계인데 나중에 또 상세하게 좀 설명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에 관한 규정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에서 각종의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의 형태를 갖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은 일단 분류관계가 7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서 보세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에서 7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 이제 세부적인 종류가 이렇게 잔뜩 있겠죠.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애운나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반시설 중에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이반 결정 절차 결정을 하면 그때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기반시설은 단순한 종류만을 칭하는 거고 관리계획 결정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교재 같으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거기 교재 같으면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명칭인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 교재 28페이지 3번에 2번에 있는 표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결정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설치하는 걸 칭하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것 보세요. 이 관계를 보는 거야.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건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렇게 가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틀리게 처리가 돼버립니다. 틀리게 처리가 되고 좀 전에 결정난 것도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 노트 국토계획법 306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좀 앞에 끌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찾을 때는 항상 여기 번호를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위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시험을 내니까 그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받으시면 돼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은 광역시설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광역적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되거나 오른쪽에 있죠. 2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광역시설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 등등등 선이나 관을